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증명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즉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증명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특히 흡수 엔진이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UFO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적 증거들을 가지고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죠. 이 부분을요. 빅뱅이나 태양 등 항성에서 항상 우주선이 쏟아지죠. 빅뱅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우주 방사선이 쏟아졌을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에도 태양 등 항성에서, 즉 별에서 엄청나게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주 방사선들이 쏟아집니다. 초신성은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고요. 자, 우주 방사선에는 전자, 뮤온, 광자 등도 있지만 이와 같이 물리량이 큰 양성자, 헬륨 핵, 중원소 핵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성자나 헬륨 핵 등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지구 원소핵과 충돌하면서 이들은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 뮤온, 광자 등으로 붕괴되어 갑니다. 그와 같이 양자 거품이 자잘한 이렇게 마이너스 MC 자승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이루어서 점점 붕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양자 거품을 이루어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림들을 제가 일일이 다 그릴 수가 없어서 벤 스틸이 쓴 이 책에서 잠깐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갖 우주 방사선이 쏟아 들어오죠. 또 다른 별에서도 이와 같이 지구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우주 방사선이 쏟아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전자, 뮤온, 광자 등 그 물리량이 적은 입자들도 있지만 물리량이 큰 양성자나 헬륨핵 등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양성자가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지구 원소 핵과 충돌을 합니다. 양성자죠. 커크 2개, 다음 커크 하나. 양성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양성자가 지구 대기권에서 원소 핵과 충돌하면서 또 이와 같이 붕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살펴보죠. 자, K온, 파이온 입자들로 붕괴되고 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결합된 쿼크들이 또 붕괴를 일으면서 뮤온, 반뮤온, 뮤온 중성 미자 등으로 또 붕괴가 됩니다. 광자 등으로요. 이와 같이 뮤온들은 또다시 붕괴를 일으면서 더 작은 전자, 광자, 반전자, 전자, 중성미자 등으로 붕괴를 이루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핵이 붕괴되면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은 점점 붕괴를 이루어서 극미의 에너지를 갖는, 즉 바닥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는 마이너스 MC 자승 상태로 떨어지면서 양자 거품을 이루어서 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거품에는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주로 이루고 있으므로 물질 입자인 전자는 자신의 고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베타 원리에 의해서요. 그럼으로써 시공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E는 마이너스 MC 자승이라는 이 식을 다른 물리학자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사이비의 수이자 식이다 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디렉이라는 물리학자는 이를 디렉의 방정식을 써서 E는 마이너스 MC 자승이 곧 자잘한 양자 거품 상태에 있는
바닥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시공간을 구성하는 그 실체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거부할 수 없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실질적인 양자 거품을 상태를 시공간을 드래그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거품은 흡수 엔진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의 상대적 에너지원이죠. 그 양자 거품을 합성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이 유발되어서요. 또 이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양자 거품 속에는 물론 히그스 입자나 히그스 장도 존재하는 거죠. 빅뱅에 의해서 히그스 입자가 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시공간을 히그스 바다라고도 합니다. 히그스 입자, 히그스 장이 시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자 가속기에서 중성자나 양성자나 핵들을 가속시켜서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의 세계를 탐구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양성자를 가속시켜서 그 탐구를 할 때 가속시켜서 양성자의 글루온 있죠. 이 글루온들이 충돌을 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히그스 입자가 생성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저 히그스 입자가 바로 글루온의 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 히그스 입자가 흡수 엔진의 내부로 속박된다면 다시 글루온을 재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자잘한 양자 거품들에 의해서 시공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공간에는 아주 극미하고 파편적인 힘들이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핵은 핵 시스템의 조화를 이뤄서 강력을 구성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내부에 속박하고 있는 상태로 있지만 이 붕괴되어져 나온 입자들은 자잘한 파편적인 즉 극미한 힘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강력이 아니므로 강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힘이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힘들이죠. 그래서 흡수 엔진에서 그 강력이 터널링을 이룬다면 흡수 엔진은 냉양자들이 대칭성이 깨져서 이 흡수 엔진은 냉양자들이 대칭성이 깨져서 자신들의 대칭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강력이 터널링을 이룬다면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룬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다른 힘들을 합성하겠죠. 한마디로 속칭 다른 힘들은 쪽도 못 쓰고 합성되어 오겠죠. 스팔레론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질량을 증가시키며 주변에는 전진공 형성돼서 맞서 얽히는 힘이 없고 히그스 입자, 히그스 장까지 모두 제거된 진진공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히그스 장은 뭐라고 그랬죠? 3강에서 설명드렸죠. 망치를 가속할 때 망치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끈적한 힘, 끈적한 저항감, 끈적한 질량감, 가속할 때마다 이와 같이 끈적한 저항감이 생긴다고 그랬죠. 내가 차에 타서 차를 가속하면 내 몸이 뒤로 확 제껴지는 그 현상,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관성 저항이고 관성 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성 저항을 일으키는 그 힘이 바로 입자가 히그스 입자라고 그랬죠. 히그스 장. 그런데 그 히그스 입자, 히그스 장들이 역시 양자 거품의 일종으로 흡수 엔진으로 모두 합성되겠죠. 그러면서 주변에는 진진공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진공 안에는 히그스 입자, 히그스 장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비어 찢어진 공간인 진진공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UFO는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할 수 있겠죠. 이 관성 저항이 사라짐으로써
멈출 때도 질량감, 저항감이 전혀 없겠죠. 가속할 때 그 묵직한 질량감, 저항감이 없다면 멈출 때도 역시 그렇게 끈적하고 묵직한 질량감, 저항감이 없겠죠. 즉 관성 저항이 없겠죠. 내가 힘차게 달리다 갑자기 쓰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관성 저항이 없는 것입니다. 진진공 안에서는요. 왜? 히스장, 히스 입자가 모두 사라져서 나에게 그런 힘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성 저항, 관성 질량이 전혀 없다면은 그와 같이 가속하는 물체가 쓸 때도 순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런 관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순간 정지, 예각 비행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관성 저항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성 저항이 제로이면 힉스 입자가 사라진 진진공 안에서라면 그 힘들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힉스 장이 없는데 그 힉스 장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직관의 명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직관의 명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갈릴레오가 처음 발견했죠. 모든 물체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물체는 항상 직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항상 진행한다. 이게 관성이죠. 모든 진행하는 물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며 직진을 한다. 그렇지만 갈릴레오 이전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물체는 가다가 정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자신들은 그와 같은 현상들만 보고 그 주관적 개념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 생각을 하므로. 그래서 갈릴레오 이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바로 그게 직관의 명점이죠. 지금 역시 지구인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관성저항이 없다면은 끈적한 관성저항이 없는 진진공 아니라면은 멈출 때도 끈적한 묵직한 그 힘이 없이 바로 멈출 수가 있겠죠. 그걸 이해하기 힘들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고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증명하기. UFO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적 증거들을 해설하여 이 흡수 엔진에 적용함으로써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1번. 자, UFO 빠른 속도와 초항속 현상. UFO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공간 양자 거품은 이와 같이 자잘한 파편적인 힘들로 미미한 힘들로 존재하지만 강력의 힘은 핵 안에 살아서 꿈틀대며 엄청난 힘이 뭉쳐있는 그 힘이므로 강력이 이 입자들이 냉양자들이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글루 어느 그 힘이 터널링을 했다면 강력의 힘이 살아있는 강력의 힘이 속박하는 것이므로 양자 거품들을 합성하며 속박하는 그 힘이므로 엄청나겠죠. 에너지를 고박이 광속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고박이 광속으로 스팔레론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 스팔레론은 현재 과학으로도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양자는 가능성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 한계라고 그랬죠. 자잘하게 힘들까지 규명해서 분자 구조식을 쓰듯이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스팔레론들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광속 고박이 광속으로 끌어와서 자신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 엄청난 속도와 힘이죠. 시 자체는. 광속 C는 1초에 지구를 7.5바퀴 돌지만 광속 C 곱하기 C는 1초에 지구를 224만 바퀴 도는 속도. 그와 같이 빠르고 큰 강대한 힘으로 모든 자잘한 파편적인 힘들을 흡수 제거함으로 흡수 엔진의 주변에는 진진공이 생기고 그 결과 흡수 입자도 제거됨으로써 관성 저항이 제로가 되므로 출발 시 깃털처럼 가볍게 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관성 저항이 전혀 없이 비행을 하니까요. 또 순간 정지와 예각 비행도 역시 이룰 수 있겠죠. 순간 정지란 이 끝이 지금 이 검은 이 부분이 UFO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하다 갑자기 쓰는 것. 지구 비행체들이 그리고 그와 같이 비행을 한다면 산산이 부서지겠죠. 벽에 충돌해서 부서지는 그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겠죠. 예각 비행. 90도보다 더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예리한 각.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쓰는 거죠. 이렇게 예리한 각으로 비행을 하는 거죠. 가속할 때 관성 저항이 없으므로 멈출 때도 순간정지를 해서 즉시 가속을 해오는 거죠. 관성 저항, 관성 질량이 없기 때문에 묵직하고 끈적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둥그렇게 비행을 해서 커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각을 해서 예각 비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관성 저항 등등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2강부터 차근차근 들으신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으므로 2강부터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만이 제가 쭉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강부터 차례대로 듣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공한 UFO 비행원리 증명 동영상을 차례대로 듣는 방법. 유튜브 검색어에 제 이름 강윤파를 넣고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아이콘 닉네임이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그 아래쪽에 생성된 재생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면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1강부터 차례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들어야만이 제가 제공하는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이렇게 순간 정지와 예각 비행은 강력의 터널링으로 족합니다. 즉 진진공을 꼭 만들 필요도 없겠죠. 왜? 강력의 힘은 대단히 크므로 다른 자잘한 양자 거품들을 그 힘들을 확실히 제어해버릴 수가 있죠. 강력의 힘이 터널링한 순간 다른 힘들은 모두 제어돼 버리고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와 스모 선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씨름이나 스모를 하면서 선수들이 한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넘어지는 선수가 내가 일어나서 저 선수를 다시 쓰러뜨려야 되는데 하지만 내 몸이 말을 듣습니까? 이미 상대방의 힘에 나의 힘을 제어당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죠. 이처럼 강력하고 강대한 힘이 터널링을 이룬 순간 자잘한 그 파편적인 힘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각 비행과 순간정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시공간에 있는 힉스 입자와 힉스 장들은 그 힘들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의 터널링만으로도 예각 비행이나 순간정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4번 흡수 엔진 UFO 분수화 추진하는 소음이 없는 현상. UFO는 이처럼 흡수 합성하는 그 비행 원리므로 분수화 추진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분수화 추진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자, 흡수에서 합성하는 엔진인데다가 흡수 충격이 발생하는데 그때에는 이 피스톤을 당겨서 음압을 형성함으로써
그 흡수 충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쭉 설명드렸었죠. 자, 다음. UFO는 UFO 분사 추진하는 흔적이 없는 현상. UFO는 이와 같이 흡수 합성하며 그 작용 반작용을 힘으로 비행을 하는데 분사 추진하는 흔적이 남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UFO 후면은 진진공이 형성되겠죠. 자, UFO 후미에 가평 UFO 후미에 진진공이 찢어진 공간이 발현되는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6번이요. 자, 제 책이 이와 같이 제 책 표지에 이 엔진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UFO가 우연히 찍혔죠. 문화일보 김성규 기자가 1995년에 우연히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그런데 적당한 속도에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뒤에서 진진공이 검게 현상된 겁니다. 아주 광선에 가깝거나 초광속의 순간이었다면 이와 같이 사진이 촬영될 수가 없겠죠. 피사체가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빛이 이 피사체에 맞고 나의 카메라에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현상이 되는 것인데, 초광속을 하는 비행체라든가 광속에 근접한 비행체는 그 상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광학적 원리에 의해서. 또 너무 늦게 비행이 됐다면 이와 같이 진진공이 나타나지 않겠죠. 앞에서 흡수 제거한 이 진진공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른 시공간의 양자들이, 빛과 같은 양자들이 곧바로 메꿔 버렸을 것이므로, 수중에 진공이 있다면 그 진공은 곧바로 메꿔지겠죠.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진진공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UFO가 적당히 비행한 순간에 찍힌 사진입니다. 매우 희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진공이 나타나서 이 안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름이 보이지를 않죠. 뒤에 있는 구름에서 반사된 빛이 카메라로 들어왔으면 촬영이 되던데, 나타날 텐데, 매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름들이 보이지 않죠. 뒤에. 이와 같이 진진공은 저속시 적당한 속도에 비행할 때는 이와 같이 비행체 후미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UFO 구동 원리는 바로 UFO는 양자 터널링과 참된 진공을 이룸으로써 초광속을 이룬다. 양자 터널링이란 글루 보르 터널링을 의미하며, 참된 진공이란 찢어진 공간, 즉 전진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UFO는 양자 터널링과 글루 보르 터널링과 참된 진공, 찢어진 공간을 이룸으로써 진진공을 형성함으로써 공간 양자와 비행체가 서로 맞서 얽히지 않으므로 초광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가형 UFO. 이 시가형 UFO는 거대합니다. 시가형들은 모두. 그렇기 때문에 모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잡다한 기기들을 함께 싣고 오겠죠. 예를 들어서 광점형 UFO들은 입자와 물질과 반물질을 서로 합성하여 그때 방사되는 감마선, 빛을 분사하면서 추력 에너지를 얻겠죠. 그와 같이 자잘한 광점형 UFO들은 이 시가형 UFO에다 반드시 싣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함께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가형 UFO들은 항상 흡수 엔진, 즉 하부가 차가운 UFO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형 UFO들은 일정한 시간에 잠깐 머무르면 반드시 구름이 형성됩니다. 주변에요. 그래서 목격자들은 자신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구름을 몰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흡수 엔진은, UFO 엔진은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 엔진은 냉각되고 주변에 전도돼서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싣고 오는 이 시가형 UFO, 모선 UFO들은 그래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계 행성에서 우리 지구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최근접인 외계 항성에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왕복을 하는데 8.5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사진 7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또 매우 명확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1시간을 내서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또 기본적인 과학 원리도 약간 설명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누구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8번 성경 에스겔서 즉 에제키엘서에 나타난 그 UFO를 보고 외계인들을 보고 기록한 그 목격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현상은 바로 초이치하 가정을 이루는 그 현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11강에서 자세히 설명했었죠.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11강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쭉 동영상 내용들은 2강부터는 차근차근 들어야 그 체계적인 이해를 이룰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이치하 가정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실린더 내부에서 가득 차 있는 헬륨 원자들을 냉헬륨화, 냉양자화, 냉원자화, 초이치화 시켜야 됩니다.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냉원자, 냉양자, 초이체 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것을 두고 달리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 원자, 냉원자를 냉양자화 시키는 데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서 시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벽에다 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방열판 앞에 되겠죠. 그래서 쏘면은 레이저 빛 자체도 벌건 빛이지만 이 방열판 역시 방열판 역시 벌겋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이 안이 전체적으로 벌겋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벌건 불빛이 이렇게 방사되어 나가겠죠. 마치 숯불처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숯불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 문명 수준을 높여 그것을 보고 그대로 느낀 대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문명이 앞선 외계인이 우주선 안에다가 무슨 숯불을 싣고 다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엔진이 초기에 가동되면서 가동되는 과정에서 그 초이체화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온 것을 그대로 보고 적어 놓은 것 뿐이죠. 또 이 냉헬륨 양자들이 이제 그 방사선을 이 냉헬륨을 만들려면 헬륨 원자들을 냉헬륨 초이치화 시키려면 레이저를 쏴서 이 헬륨 원자들의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들뜨면서 헬륨 원자들의 절반 이상이 들뜨게 되면 밀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게 되면 다른 원자들도 동시에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헬륨이 냉헬륨으로 됩니다. 냉양자로 됩니다. 이렇게 빛을 하나의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면은 다른 다른 원소들도 동시에 연쇄적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들이 마치 번개 터지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목격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초이체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러면서 냉양자화가 되니까. 또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설명하기를 첫 부분에서 에스겔의 처음 부분이죠. 갑자기 북풍이 불어오더니 구름도 함께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북풍이 불어왔을까요? 흡수 엔진이 극도로 차가웠기 때문에 273도의 근접한 온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도의 근접한 온도이므로 굉장히 차가운 엔진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공기들이 차가워지면서
마치 폭풍같이처럼 이렇게 차갑게 공기들이 차갑게 느껴졌겠죠. 전도되니까. 그러면서 극도로 차갑기 때문에 주변에는 구름, 연무도 형성이 되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이 명쾌하게 흡수 엔진이 곧 UFO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가까이서 목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설명하기를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랬습니다. 200m, 300m 떨어져 있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진실로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20m, 30m 이 정도 거리쯤 되었겠죠. 그 당시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을 전혀 경계할 필요가 없었겠죠. 무기라고 해봐야 창, 금, 활이 전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에스겔이 가까운 주변에서 활동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 부분을 자신이 목격한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흡수 엔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낙엽 강화식을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낮추겠습니다. 저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 이와 같이 카메라를 낮췄습니다. 자, 낙엽 강화식 하강. UFO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UFO가 하강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낙엽이 하강을 하듯이 그 진폭을 키우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병체가 흔들릴 때 하강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자, 흔들리고 있던 UFO가 하강을 하게 되면 처음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컸었는데, 자,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게 지지력점이 UFO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종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꼭대기에 무게 지지력점이 있었기 때문에 UFO가 하강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진폭을 키우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하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문구와 이 그림을 보고 단숨에 이해를 했다면 물리적 공간 지각력이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9가지를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모두 흡수 엔진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9시간에 과학적 원리들이 11가지, 이 시간이 9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들이 흡수 엔진에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하나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흡수 엔진이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UFO 엔진을 연구하면서 매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우 명쾌한 그 물리적 현상을 자세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해설해 설명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7번을 가지고 1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